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고 일어난 후에 몸의 기운을 깨우기 위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을 겁니다. 운동과 샤워 외에도 굶주린 배에 넣는 첫 번째 음식은 나머지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바나나가 있네요. 이 과일이 게으른 아침 식사에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신선하고 건강한 바나나라도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생 바나나는 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소화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나나를 끊을 수 없다면 오트밀과 섞어보세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산에 의해 생기는 자극을 막아주는 위 내벽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른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트밀죽, 땅콩버터, 말린 과일 또는 견과류가 잘 어울릴 거예요. 아침 식사로 가꾼 바삭바삭한 크루아상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사실 많죠. 케이크, 페이스트리, 피자, 다양한 빵에는 보통 공복에 먹으면 미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빵들은 위에 가스가 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얀 빵을 통곡물 사워도 빵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빵은 자고 일어난 후 바로 먹기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빵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도 좋고 위장의 박테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신선한 시트러스 주스 한 잔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근사한 아침 식사에 잘 어울리는 요소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뱃속은 이 주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과일 스무디와 주스에는 잠에서 덜 깬 췌장과 간에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당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시트러스 주스는 하루 중 언제라도 먹기 좋긴 하지만 이런 과일은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높은 함량의 과당과 섬유질은 낮 동안 우리의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배에서 허리케인을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의 오렌지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과일이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면 파파야나 수박을 드세요. 이 과일들은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하루 동안 우리의 기분을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샐러드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빈속에 생야채를 먹는 것은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우리의 위장은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샐러드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마 대부분의 다양한 버전을 보셨을 겁니다. 블로거들은 레몬즙과 치아씨드에서부터 베이킹 소다까지 모든 종류의 재료와 물을 섞어 마시라고 하죠. 물론 이 마법의 물약들은 각각 별도의 연구와 과학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침에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에 만약 공복 상태에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소화계를 더 느리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과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만약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빈속에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커피가 소화기 계통의 해로운 염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따로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에서 깨어나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드셔야 해요. 아주 작은 빵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요거트나 다른 발효유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그 전에 안전한 것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제품은 위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고 유익균이 해야 하는 일의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치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화기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페타 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드세요. 이 좋은 지방은 아침에 딱 좋습니다. 염소 치즈도 좋은 생각입니다. 염소 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보다 부드럽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이 약간 더 많고 유당도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으로 초콜릿이나 단백질 바를 먹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공된 설탕은 최악의 아침 식사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황급히 초콜릿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초콜릿은 아침에 우울함을 쫓고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거든요. 초콜릿은 좋은 기분을 책임지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적당한 양의 고품질 초콜릿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고 일을 시작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페인이 없는 반면 진한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싶다면 70%의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칼슘, 구리, 칼륨,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 등 유용한 성분들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고추를 넣은 칠리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아침 식사로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연약한 위벽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장이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 하루 종일 성나 있는 위 때문에 고통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칠리는 저녁 식사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의 모든 음식이 나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 메뉴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견과류가 있어요. 이 작은 발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견과류를 먼저 먹는 건 영양 섭취에 아주 좋을 거예요. 또한 견과류는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과식하는 습관과의 싸움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 섭취는 위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견과류에는 지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움큼, 약 2큰술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과류를 훨씬 더 유익하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밤새 물에 불리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또한 대추, 건포도, 그리고 다른 말린 과일과 베리류도 같은 원리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체중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달걀은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달걀은 무겁지 않은 포만감을 주고 하루 동안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죠. 아침 식사 전에 곡물 씨눈 몇 큰술만 먹어도 몸에 다량의 비타민과 엽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슈퍼푸드에는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노화 방지 성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소화가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또 다른 슈퍼푸드는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공복에 섭취할 때 훨씬 더 몸에 좋아요. 바로 먹을지 아니면 물과 함께 마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잠에서 깬 후 꿀을 먹으면 게을러진 장에 약간의 자극을 부드럽게 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꿀은 세로토닌의 생산을 증가시켜 낮 동안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꿀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